2011년도 1회 국사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유물이 주로 사용될 당시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뭘 말하냐면 가락바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방추사라 불렀는데 가락바퀴라고 불러죠. 실 뽑는데 실을 뽑는 데 쓰인 도구입니다. 오른쪽 거는 빗살무늬 톡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신석기 시대 때의 톡이죠. 그럼 결국 신석기 시대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왜 빗살무늬 톡이라는 이 톡이가 만들어졌냐면 곡식 수확을 하고 곡식을 담기 위해서 이 톡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농경세거리 시작이죠. 세형 동검을 사용하였다. 이거 철기 시대고요. 비파형 동검은 이 동검 중에서는 세형 동검, 철기 시대 때 사용된 세형 동검보다는 청동기 시대 때의 비파형 동검, 즉 고구려죠. 고조선 죄송합니다. 고조선의 그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 이게 중요하고요. 무덤으로 고인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기는 어느 시기죠? 청동기 시대 때입니다. 반달 모양 돌컬과 더불어 유명한 고인돌이었습니다. 그 지배층의 그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력을 의미했던 무덤 고인돌. 다음 뗀석기, 주먹토끼로 유명한 뗀석기. 이건 구석기 시대죠. 네, 구석기 시대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장례 풍습인 순장과 더불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인 영고 그리고 사출도 왕이 다스리는 지역과 포함을 하면 오부족 연맹체 국가였던 나라. 제천 행사 영고 어느 부여의 영고죠. 답은 1번이고요. 그러면 각각 나라의 제천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조라는 나라는 제천 행사가 없었어요. 물론 민면일이자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지만요. 동해에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제천 행사?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 이름은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유명했습니다.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 제천 행사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좀 못 외우시더라도 이 제천 행사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시 시대 청소년 집단에서 시작했고 원광법사가 세소고개를 만들어갖고 협동을 기른다라는 거죠. 뭐냐 이거? 화랑도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화랑도랑 비슷한 이거 신라의 화랑도인데요. 신라의 화랑도와 비슷했던 것이 고구려의 경당이라는 뭐 지방에 있었지만 경당이 있었고요. 시험으로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골품제도하고 화백회의 정도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화백회의는 귀족회의죠. 예, 귀족 대표회의입니다. 백제 정삼회의도 있었고요. 고구려의 제가회의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귀족들의 회의가 있었고요. 골품제도는 이 태어났을 때부터의 품계가 곧 신분을 결정짓는 그리고 그 사람의 향후 관직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죠. 특히 이제 육두품들이 그 골품제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죠. 실력은 있지만 결국 중앙 관직에 진출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무역항으로 병란도가 번성하였다라는데 병란도는 통일신라 시대 게 아니라 고려시대 겁니다. 그럼 통일신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랑 가장 가까운 울산이
국제무역학으로 가장 발전했겠죠. 그래서 울산이라 봐야 되고요. 틀렸습니다.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 수탁을 했다. 요거랑 동시에 서시남시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경제 활동이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중국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등이 있어서 그 많은 신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했었다. 뭐 이 정도는 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1번입니다. 병란도 고려시대 때 국제무역항입니다. 이 병란도를 통해서 고려가 결국 지금의 코리아,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변형된 건데 고려가 이렇게 알려진 게 된 게 병란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5번 다문과 관련 있는 승려는 이렇게 나왔는데 불교 대중화 이것 때문에 네. 우리 보통 나무와의 탑을 관세음보살만 해보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사고방식인데요. 그 불교 대중화에 앞섰던 인물 원효 스님이죠. 여기서 이제 신경 쓰실 스님은 이 해초라는 분도 유명합니다. 뭐 화엄정의 의상도 중요하지만 해초가 무엇이냐면 인도 기행문이지. 현재 지금은 인도가 과거에 천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5나라를 갔다 온 것을 쓴 책 왕호 천축국전 왕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 천축국이 5곳 그 당시는 이제 인도가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인도 기행문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인도 기행문. 다음 6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나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해동성국 나왔네요. 어디 어느 나라죠? 발해요. 자, 발해는 누가 세웠죠? 대조영이 세운 국가고요.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뭐냐면 고구려의 유민으로 장수였었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오품 이상 관료들에게 지급하고 과거를 보지 않고 환적이 존재한다. 고려시대 문벌 귀족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 꼭 나오는 문제죠. 그게 지금의 이제 과거를 보지 않고 시험에 하는 게 음서제대 음하고 음자 들어가는 토지가 있죠. 무슨 토지? 공음전. 네. 요 두 개. 이게 고려의 뭐야?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토지제도와 정치제도였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이 가장 깊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란의 1차 침입. 그럼 서희 장군이 나와요. 서희의 외교단판을 얻었던 곳.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이쪽입니다.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지역을 뭐라 부릅니까? 강동 육지라고 합니다. 뭐 사군 육지는 동북 구성이 여기 함경도 일대인데 사군 육지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그 세종 때 였죠. 세종대왕 때였고요. 뭐 지금 문제는 고려시대 상황이라 동북 구성은 이쪽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사군 육지는 더 위쪽이고 동북 구성이 밑에 쪽인데 아무튼 동북 구성은 고려시대 때 윤관이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무슨 족이에요? 여진족 도발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동북 구성입니다. 무슨 무대를 이끌고? 별모반. 자, 요거 기억 같이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토지제도냐면 공음전이는 토지제도하고요. 이 토지제도 무슨 전? 민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민자가 백성 민자를 쓰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토지를 말합니다. 뭐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단 국가의 세금은 내야 되겠죠. 자, 개인 소유지고요. 소유권이 부정되며 국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적인 토지. 무슨 토지? 민전이라고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고려시대 향소부곡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는데, 향하하고 향소부곡 이렇게 말하는데, 향하고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를 했고 수는 수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몰려 살던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왕가의 직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금을 왕실에 직접 내고 조금 가혹하게 처벌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천민층에 속해있다. 이 향소부국 사람들이 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은 거는 맞지만 천민 즉 노비는 아니었어요. 천민이 노비인데 노비랑 같은 건 노비는 아니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백정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백정하면 뭐 돼지 잡는 백정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사짓는 농민을 말합니다. 이거 저기 하지 마세요. 백정.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은 조선시대 백정을 말하는 거고, 여기 고려시대 백정은 이 농민을 말하는 겁니다. 농민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서 맞아요. 직속이다 보니까 더 처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농민 신분인데 대우는 노비 대우를 받았던,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인데 대우는 대우를 못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주 지역에 당연히 소득 집단이 농민들 이상은,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귀족들이 아니면 이사를 함부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인 3번의 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는 수공업에 종사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역사서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김부식이라는 인물 나왔고요. 김부식이 쓴 책 삼국사기입니다. 뭐 여기서는 중요한 책은 아니지만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스님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불교사 중심으로의 역사책이죠. 예.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관영되었고 유네스코에 기전됐고 제일 중요한 말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뭐죠? 예, 직지 심체 유절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시기적으로 고려시대입니다.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거로 알려진 최초의 목판 인쇄물, 목판에 이건 금속활자고요. 틀립니다. 예,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과 구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군사조직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12세기 초에 통일은 여진족 나왔습니다. 윤관 나왔고요. 기명, 포병, 승병으로 조직된 부대. 윤관의 무슨 적이요? 예, 부대 이름 구성축조. 여기 빠마빠이 포원해요. 별무반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의 조선 태종 이방원이죠.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였던 정체. 이 조선 태종은 왕권 강화책을 실시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왕권 강화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왕권. 호패법을 실시해 사병을 폐지했다. 맞습니다. 개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병사들을 없애버리고요. 그 개인 병사를 다 국가의 군인으로 바꾸었죠.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시켰다. 예, 기업과 디귿 1번이 답입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계의 기본을 왔어. 그 조선의 통치 기본 법전이 경국대전입니다.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죠. 의정부 서사제를 통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거는 이제 태종의 그 아들인 세종대왕 우리가 이겁니다. 6조 직계제라는 얘기는 왕이 있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서 3정승 있죠. 그걸 의정부라고 하죠. 의정부 밑에 6조 2호, 예병, 형, 공, 조, 판서, 이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이런 사람들 그 6조를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정부 서사제면 뭐냐면 이게 이걸 의정부라고 하죠. 이걸 중심으로 이제 왕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거니까 여기 삼정성들이 의미가 없던 이런 걸 6조 직계제를 하는데 이런 6조 직계제를 하면은 삼정서의 권한이 약화되게 되죠. 이건 곧 왕권 강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신분층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반 백성은 대부분 다른 농민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상민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민들이 조세의 공납 부역의 의무를 집니다. 그럼 천민이 대표되는 노비는 이런 걸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들은 농민들입니다. 상민이고요.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기관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주세봉이 처음 시작해왔고요. 선현들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담당했던 곳 어딥니까? 지방에 있었죠? 서원입니다. 영조 때 많이 정리를 했고요. 흥선대원군 때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죠. 아무튼 제대가 서원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정책을 실시한 조선의 국왕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 탕평책을 실시하면 영조 아니면 정조여야 돼요. 뭐 여기 영조밖에 안 나왔네요. 서원을 정리했다는 얘기 나오고 자, 균역법 실시했다.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해서 군포 문제 배 한 필을 인수했던 제도 있죠? 균역법.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상의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에 연결시키는 행성으로 장날을 장시라는 얘기 장날입니다. 장날 차이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이 상인들은 무슨 상이랍니까? 관아행상단 보호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두실 게 뭐냐면 미리 그 돈을 받고 물건을 만드는 상인, 이 상인을 공인이라 부르고요. 시전상인. 그 왕실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던 상인을 우리가 시전상인이라 합니다. 왕실
공인도 중요하고요. 다음 19번 다음에 말하는 제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1결당 12도 나왔습니다. 12도 나왔습니다. 무슨 법? 대동법. 영접법 있더라 그랬어요. 4도. 이거는 역을 균등히 한다는 거 배합필 대동법입니다. 지역에 뭐 대신 특산물을 바치지 않고 쌀로 대치하던 그런 방법 뭐라 합니까? 대동법이라 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비석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를 두고 후에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과 관련된 비석이다. 자, 유명한 비석이죠. 백두산 정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숙종 때 세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서해 압록 동이 토문인데 후에 이 토문강이 과연 어떤 강이냐? 토문강의 해석을 놓고 문제가 됐던 거죠. 백두산 정계입니다. 이걸 전문으로 간도 귀속 문제라고 하는데, 즉 간도 지방이 청나라 땅이냐 조선 땅이냐 놓고 두 나라가 국경 문제라고 갖고 이제 마찰이 있었던 거죠. 간도 귀속 문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비석은 이제 광개토 대영릉 비는 그 고구려 광개토 5세기 광개토 대왕 때 후에 세운 그 비석으로 신라에 침입한 외적을 소탕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져 있는 그 비석입니다. 경주 호우명 그릇과 더불어 그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물이기도 하죠. 21번입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종교는 이렇게 나오는데 최재후가 만들었고요. 동경대전이라는 교리가 있었다. 누구냐? 동학입니다. 진짜 뜻이 중요하죠.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인간 존중 사상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사상입니다. 동학이죠. 이 동학은 그 서학의 반대말입니다. 사실 출발이. 그럼 서학이 뭐냐면 서쪽에서 온 학문이다 해서 서학인데, 과거 초창기 때의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에서는 풍속화하고 민화가 유행했다. 민화는 일반인들이 그린 대부분의 그 무명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죠. 풍속화 누가 유명합니까? 두 분이 계시죠. 김홍도라는 분하고요, 신윤복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성 그림을 많이 그린 신윤복과 더불어 익살스러운 표현을 많이 그렸던 김홍도 이런 분들이죠. 맞습니다. 조선 후기고요. 상감청자, 이거 언제 겁니까? 고려시대 겁니다. 고려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고려정자 조선백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려의 유명한 청자 백토나 흑토를 넣어서 무늬를 새긴 상감정자입니다. 다음 문예활동과 중인층과 서민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특히 서민층의 참여에 대해서는 판서리, 탈주, 장시가 뭡니까? 장날 시장 서는 거, 이런 것들이 서민 문화 확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죠.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이요.
23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민족운동단체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매단체는 근회가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광주 항일학생운동 조선을 파견했고요. 1929년에 있었던 광주 11월에 있었던 광주 항일학생운동은 그 열차 내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그 조선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그 싸움 문제죠. 후에 항일운동으로 발전했던 거죠. 뭐냐? 신간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전에 일본의 황무지 개척 요구권을 반대했던. 왜냐면 그 당시 법으로 황무지를 개척하면 그 사람 황무지를 개척한 사람이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황무지를 개척하게 되면 일본 사람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이 보안에는 반대를 했다. 그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다음과 관련 인물은 이렇게 나오는데 작품을 보시면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에서 조선을 따졌던 인물입니다. 역사는 나와 내가 아닌 사람과의 투쟁 관계다라고 했던 유명한 말을 하신 분 신채호입니다. 이분 말고 박은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은식.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쓴 신인물 또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채호,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자, 25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이 사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승만 정부 저희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생겼다. 뭡니까? 4.19 혁명이죠. 그 4.19 혁명 때문에 제2공화국 장면 정부가 생기게 됐는데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죠.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이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서 독재로 물리들이자 많은 사람들이 독재 유신에 항거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시비적 사태를 이유로 박정희가 죽고 그 이후에 그 전두환 노태우등에 의해서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군부정권은 여전히 존재를 했었고요. 결국 1987년에 6월 항쟁에 의해서 6월 항쟁에 의해서 결국 헌법이 개정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게 되죠. 아무튼 요렇게 이제 그 근대사의 가장 잘 나오는 스타일 연대순이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